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6주 연속 감소한 가운데 서울은 보합 내지 상승 전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1% 내려 6주 연속 하락폭이 둔화됐습니다. 지난주 상승한 7개 구의 오름폭은 일제히 확대됐는데 지난주 각각 0.01%, 0.02%였던 강남구와 서초구의 상승폭은 이번 주 모두 0.1%로 커졌습니다. 부동산 알114에 따르면 시공 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올해 1월부터 4월 민영 아파트 분양 물량은 모두 15,94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말 조사 당시 올해 4월까지의 분양 계획 물량은 54,087가구로 전체 물량의 29%만 예정대로 분양에 들어간 셈입니다. 올해 전국의 민영 아파트 분양 물량은 모두 27만 8,958가구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만 6,382가구가 10대 건설사의 물량입니다. 서울시 4월 건축물 통계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의 전체 건축물 59만 2,463곳 중 내진 설계 대상은 48만 6,417개, 내진 성능이 확보된 곳은 11만 7,615개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건축물 중 내진 성능을 갖춘 건축물은 19.9%에 불과했으며 내진 설계 대상 건물로 따져봐도 내진율이 24.2%에 그쳤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내진 설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단독주택의 영향으로 평균보다 낮은 19.3%의 내진율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이번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는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하락폭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나 학군이나 입지가 좋은 이 강남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다만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선 이 급매물 소진 이후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가격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번째 순서는 부동산계 스마트맨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지역들 살펴볼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부동산의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는 상반기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의 그런 팬데믹 현상의 여파로 인해서 거래량이 축소되고 또 부동산의 규제들, 다양한 금리의 영향들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었던 부동산 시장이 지금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정부의 정책들 중에서도 부동산 규제의 그런 완화책들과 그리고 금리의 인하 소식들이 같이 함께 나오면서 이번에 또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적인 부담감이 좀 덜해지니 집을 지금 현재 적게는 뭐 10%에서 많게는 30%까지 떨어져 있는 부동산의 가격들 지금 매수세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의 그런 거래량들이 상승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을 또 물색하시고 보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부동산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고 또 회복의 그런 상승폭이 크게 형성될 수 있는 곳들은 역시 상급지, 바로 유동인구라든가 또는 그런 입지적인 강점이 있는 곳들이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보실 두 지역이요. 서울권, 뭐 수도권과 지방권들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고 또 수요가 가장 충족되어 있는 서울권에서 강남 3구에 위치하고 있는 강남구와 서초구, 거기에서 강남구에서는
입장에서는 이제 주변에 그런 노후되어 있는 모습들에서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기대할 수는 없으나 초역세권의 오피스텔 물건으로서 실질적인 수익률과 수익성 부동산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개발 호재들, 그런 호재들을 뒤에 업고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을 대비할 수 있는 상가투자법 오늘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때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상급지들 한 가지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시죠. 박대근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3호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고요. 시세는 18억 원에서 18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양재역입니다. 신분당선과 3호선이 교차되는 양재역에서 도보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양재동 카페거리 바로 입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양재천이 흐르고 있는 곳에서 주변에 말죽거리 공원과 매봉산들이 위치하고 또 양재천의 그런 친수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주변에서의 그런 직장인 상권들 또는 주민들의 상권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이곳에 위치한 신축 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신축이라고는 하나 이제 준공 연도는 약 1년 반 정도 전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이 시행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건축주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가의 보유분들을 지금 현재 할인 분양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미 임대가 다 맞춰져 있는 상황 속에서 수익률은 강남권에서는 가장 최고로 높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의 그런 수익 분석이라든가 입지적인 분석들을 충분히 통해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가격으로서 지금 현재 매수할 수 있는 상가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적인 부분이나 세부적인 사항들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입지적인 부분이 양재역이 3호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고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양재역 인근에는 R&D 연구단지라든가 수많은 기업들이 이곳 양재역 인근으로 해서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상권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풍족한 지역이다. 그리고 주변 지역들에 비해서 강남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에 비해서 상권은 굉장히 축소되어 있고 또 상가의 그런 공급량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카페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적률적인 부분에서 고층 빌딩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가의 비율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아져 있다. 그래서 임대 수익이라든가 또는 이곳을 뭔가 이용하고자 하는 오피스 그리고 또 그런 수요들은 굉장히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분당선은 이제 실질적으로 신사역까지 연장선들이 작년에 이제 개통을 하면서 강남역을 직접적으로 한정거장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강남역의 상권이라든가 또는 양재역의 상권들 이용할 수 있는 갈아탈 수 있는 지역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곳으로 이제 직장인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들이 가참기 진행이 된다면 역시나 큰 개발 수혜가 이곳 양재동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양재역에는 앞으로 GTX C노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역은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개발 호재, 잠시 뒤에 개발 호재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입지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양재동의 카페거리 라인들은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다시 한번 거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과 올해 굉장히 또 다르고요. 코로나가 끝나면서 양재동의 유동인구, 직장인 수요 굉장히 풍족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동남권에는 지금 현재 개포동의 재건축 이슈로 인해서 이곳의 아파트 가격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동쪽으로는 도곡동과 대치동의 학원가 라인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호선을 따라서 이곳에 많은 그런 그 거주의 인구들이 밀집되고 이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이라고는 삼성역과 양재역인데 3호선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양재동이다. 강남역까지 가기에도 이제 갈아타야 되는 환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상권을 이용하려면
수도권 양재역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양재동 하면요. 강남권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강남역과 그리고 또 삼성역을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삼각편대가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주변으로 직장인들, 오피스 상권 그리고 다양한 그런 업무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강남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뭐 삼성역이라든가 양재역 같은 경우에 GTX 노선들이 지금 교차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은 광역교통망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 테헤란로의 산업벨트뿐만이 아니라 양재 R&D 연구단지 라인들 그리고 정보사부지의 일자리 타운들 방배동 라인에도 일자리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인 그런 다양한 그 수요들이 풍족되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양재동 카페 거리만 보더라도 주변에 서초 행정타운이 조성될 지역으로 이곳 개발 호재가 이미 발표가 됐죠. 그리고 중소기업 단지들 그리고 대형 유통단지가 바로 양재 IC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를 비롯한 R&D 대표적인 대규모 그런 대기업들의 양재 R&D 연구단지가 이곳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과 그리고 그 많은 직장인들의 상권들이 바로 양재동과 양재 카페거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은 또 주택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에서는 상권이 확장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사람들과 모이거나 또는 역세권으로서의 상권들이 구성될 때는 양재역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양재동 카페거리가 앞으로는 지금 현재 코로나가 끝난 시점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하철 노선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3호선과 신분당선 그리고 이런 다양한 도시 철도망들이 잘 갖춰져 있는 접근성에서 직장인들도 양재역에서 일단 뭐 저녁이라든가 이런 식사들 회식을 하시고 나서 서울 전 지역으로 쉽게 뻗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광역 교통망들이 앞으로 더 추가된다면 오밀조밀한 그런 그 교통의 인프라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양재동 라인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양재라고 한다면 근처에 양재천뿐만 아니라 벤처, 의료, 뷰티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어서 개발 호재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개발 호재들 예정되어 있을까요? 자, 아무리 좋은 상가라 하더라도 상가라는 것은 결국은 그 거리가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유동인구들이 계속 빠져나갈 수 있는 요소들이 없어야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상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것을 첫 번째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앞으로의 추후 역세권이 더욱더 추가되느냐 또는 상가라든가 이런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계속 모일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 호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안에 따라서 강남역과 서초역 인근 라인으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안이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용적률들을 상향시켜주는 계획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무 시설들이 더욱더 고층 빌딩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많은 직장인들이 상주하고 모일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 라인들, 강남역에서 바로 양재역이 한 정거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인들의 연계성으로서 직장인들의 상업 업무 또 쇼핑 센터까지도 같이 함께 늘려질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경제 활성화를 같이 함께 이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통 호재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직장인 수요들이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통이 활성화되고 광역교통망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곳이 업무 시설들이 더욱더 집중되고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더 많아진다는 것이고요. 그런 역할들로 인해서 광역교통망이 형성이 되면 이곳에서 무언가 소비 활동 패턴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양재역이 GTX C노선의 정차역이 되는 것이고요. 삼성역이 바로 한 정거장으로 교차됩니다. 삼성역은 또 GTX A노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개통도. 그래서 GTX A노선과 C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삼성역과 한 정거장, 양재역은 바로 C노선의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경기권 라인에서 양재동으로 직장을 옮겨서 이런 일거리를 찾으시는 분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경제 효과, 파급 효과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양재동에서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강남역 신분당선 지금 현재 양재역에서 신분당선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던 구간들이 1차 구간 연장선이 신사역까지 지금 현재 운행 중입니다. 그래서 신사역과 노년역 그리고 신노년역 강남역은요. 무려 2호선과 9호선 그리고 7호선과 3호선이 같이 함께 또 교차가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양재역에서 3호선과 뭐 여러 가지들의 그런 환승할 수 있는 노선들이 바로 출발점이기 때문에 양재동이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2단계 구간이 바로 용산까지도 이루게 됩니다. 용산까지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북부 연장선이 개발되면은 실질적으로 용산에서 이제 서북부 연장선 바로 서울역을 관통해서 신도시까지 연결되는 그런 라인들이 신분당선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요. 판교의 그런 직장인들 그리고 강남과 그리고 용산 바로 이것이 신분당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황금 노선이라고 하는 그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 업무 시설들이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그 연장선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강남권의 가장 서초구의 대표적인 개발 호재,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호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남 IC부터 시작을 해서 양재 IC 전 구간 지금 현재 경기권에서는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이고요. 이곳에 양재 IC부터 이제 한남 IC까지의 경부고속도로 구간들이 앞으로 지하화가 돼서 도심권의 그런 입체적인 도시가 형성이 되게 될 것인데요. 지상부는 공원과 2차선 도로 그리고 상업시설들과 그런 주민들의 편리성들을 위한 건물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될 것 같고요. 지하화로 고속도로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서초구의 단점이라고 하면요. 동쪽과 서쪽으로 이런 경부고속도로가 막혀 있었던 부분들인데 앞으로는 원활한 이동 간의 그런 편리성들이 증대될 것이고 또 그런 매연이라든가 교통의 흐름의 그런 복잡함, 양재 IC 특히나 또 이곳 라인들에서 차량 이동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하화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해소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심의 그런 미관뿐만이 아니라 편리성들 그리고 실용성까지도 잡아볼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들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업무시설 바로 양재천, 랑제 라인, 카페 거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인근에 LG라든가 KT 부지 그리고 더케이 호텔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곳에 다양한 업무시설들 지금 현재 들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역 특화 혁신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곳에 다양한 업무시설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양재 R&D 그리고 우면동을 비롯한 플랫폼 시티가 개발될 것으로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매매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2년 전 준공됐었던 신축 건물이고요. 지금 그 소유주의 어떻게 보면은 시행사의 보유분, 상가들은 시행사가 다 보유하고 있었었는데 그 시행사의 보유분들을 지금 현재 분양을 통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시행사의 보유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할인된 분양으로 가능하다. 매매 시세가 18억에서 18억 5천만 원인데요. 여기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환급을 생각하신다면 약 17억 정도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월세 시세는 지금 현재 맞춰져 있는 임대 금액이죠. 보증금 7천만 원에 월 770만 원 정도의 수익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8억 투자해서 770만 원 거기에 지금 현재 금리적인 혜택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70%, 80%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보통 보편적으로 이제 60%에서 70% 대출 금액을 생각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약 8억 3천에서 8억 5천 5백만 원 정도의 실투자 금액이 필요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9억 원 정도의 대출 금액에 요즘 상가 비율 4% 중반 정도 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금액을 상쇄하더라도 실질적인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투자에 대한 포인트들은 잠시 뒤 그 상담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곳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주 선호도가 높다라는 것, 즉
부동산의 회복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었을 때 가장 부동산의 큰 움직임들이 먼저 진행되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 많은 녹지 공간들과 또 양재천들이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 쾌적한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직장인 수요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강남권에서도 강남역이라든가 양재역 인근에는요, 대기업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수익들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초구의 유일한 GTX 보유 노선 지금 현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재역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고수익성이 존재되는 부분에서 양재동을 한번 수익형 부동산으로 지금 현재 좀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양재동 집중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선택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양재동 지역 소개와 투자 전략까지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박태근 대표님의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박태근 대표님의 두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분리형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이고요.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1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서초구에 이어서 강남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는요, 실질적으로 서울의 직장인 수요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모여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구 약 100만여 명 정도가 지금 현재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강남구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탄탄한 일자리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곳 일자리에서 직접적으로 거주를 하는 데 있어서 강남권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집을 찾아볼 수밖에 없고요. 또는 오피스를 쓰기 위해서도 강남권에서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수요도 조사를 해봐도 인구의 가족 구성원 변화가 1, 2인 가구가 굉장히 높은 비율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현재 60%, 70% 1,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형 평수의 오피스텔들 굉장히 주거용으로도 많은 수요층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또 전세가 아닌 월세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월세의 그런 가격대의 선방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강남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남구에서 역삼동인데요. 바로 강남역에서 한정거장 위치하고 있는 역삼역 도보 2분 거리, 실질적으로 2분 거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역삼동은요, 주거지와 업무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2분 거리 위치하고 있는 곳들은 상업시설들이 위치하고 있는 상업지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찾을 수밖에 없는 주거지 또 오피스가 될 것 같고요. 삼성역과의 두 정거장을 이용하신다면 국제유료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가 위치하고 있죠. 말씀드렸었던 삼성역에 GTX A 노선과 C 노선 그리고 코엑스 부지 라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개발 소식들 그리고 봉은사의 업무시설 그리고 탐천의 그런 수변공원 조성 그리고 바로 잠실 운동장의 리모델링 사업들이 바로 국제유료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3년 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임대를 놓을 수 있는 물건들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 인근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가는데요. 그 인근이 바로 논현동이라든가 역삼동 이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2호선을 다이렉트로 이동할 수 있는 삼성역에 역삼동이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용지 창출을 위해서 중심 기능 확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테헤란로인데요. 바로 테헤란로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경부고속도로의 그런 지하 사업들로 입체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연계성들, 가용지의 그런 공간 활용들을 계속 이용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인근의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역삼동이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영동대로 지하 사업들 그리고 잠실 운동장 사업들이 리모델링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국제유료 복합지구 사업지와 연계성들을 같이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로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는 역삼동을 집중해서 투자처로 보실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국제유료 복합지구입니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미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죠. 축구장 면적의 11배 그리고 숙박시설뿐만이 아니라 업무 컨벤션, 공연장, 시설들이 계속해서 증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 120
40만 명입니다. 그리고 고용 창출효과 4만여 명 정도가 이곳에 밀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영동대로 지하 사업은 이미 가장 먼저 움직인 사업이죠. 이제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하 1층부터 2층 시설들은 상업시설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지하 3층은 주차장 부지와 3층부터 6층까지는 통합 역사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GTX 그리고 KTX 위례 신사선들이 들어갈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개발 호재들 중에서 교통호재 신분당선의 연장선도 이곳 강남역에서 양재역, 말씀드렸었던 강남역이나 양재역 또는 강남역에서 바로 2호선을 따라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삼성역에 바로 역삼역에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고 말씀드렸던 삼성역과 두 정거장이면은 역삼역이 이용 가능하다. 또 위례 신사선도 바로 이곳 삼성동과 청담동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강남권의 모든 교통 호재는 이곳으로 밀집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완충 녹지도 조성이 늘어난다라는 호재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역삼동 오피스텔 지금 현재 1.5룸 금액은요 4억에서 4억 1천만 원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뭐 3년, 4년 전 가격이라는 점에서 이미 가격적인 메리트 있다라는 것이죠. 전세 금액은 3억 중반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 미만, 4,500에서 5천만 원 정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월세를 놓으신다면 월세 금액 140만 원까지 무난하게 지금 현재 임대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 투자 금액 1억 원 정도로 14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출 금리 낮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은 가장 많은 일자리가 모여있는 곳이고 일단은 앞으로 교통 호재도 집중될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박대근 대표님께서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 1주택자 갈아타기 투자와 매수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박대근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박대근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4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동결로 시장에선 사실상 한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4%로 전달 대비 0.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4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는 81.5로 전월 대비 8.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금융경색 완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되며 주택건설업체의 자금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 문자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겠죠.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의 핸섬 가이 전영준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이사님 오늘은 어떤 두 지역 알아볼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도 이제 두 곳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 만나보실 지역은 이제 마포구 합정동으로 이제 가보실 텐데요. 또 마포구 하면 이제 한강을 길게 끼고 있는 지역 특성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만나보실 지역은 이제 용산구 원효로 사가로 가보실 텐데요. 용산구 하면 최근에 이제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서울시에 최근에 발빠르게 한강변 개발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두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지역을 이제 꼼꼼히 분석해 보시고 성공적으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포구 합정동과 용산구 원효로 4가 차례대로 확인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시죠. 전영준 이사님의 첫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입니다. 2호선과 6호선 이용할 수 있는 합정역, 역사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5억 3,500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합정동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세한 입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번에 만나보실 지역은 이제 마포구 합정동으로 가보실 텐데요. 마포구 합정동 하면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합정동은 이제 한강을 길게 끼고 있는 지역 특성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서울시에서 합정동의 한강변 개발로 계속해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합정역 하면 바로 이제 2호선과 6호선 합정역 에서 또 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합정동은 역세권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에 이제 강변이나 뭐 내부 순환도로나 이런 간선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서울시청이나 강화문, 여의도는 물론이고 이제 외곽으로 뭐 인천이나 뭐 이런 송도나 이런 외곽 지역까지도 출퇴근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최고의 강자로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 중에서도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입지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이제 교통뿐만 아니라 합정동은 이제 생활의 인프라까지도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또 합정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합정동 하면 바로 이제 한강변에서 홍대 입구역까지 아주 생활의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합정동 하면 바로 망원동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망원동 시장이나 또한 망리단길이나 뭐 줄판거리, 디자인거리, 젊음의 거리 이런 문화의 거리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는 지역이 또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합정동 이런 인프라뿐만 아니라 바로 업무타운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 할 수가 있는데요. 합정동은 바로 인근에 이제 DMC의 미디어 타운이 바로 인접해 있고 또한 이제 망원동이나 합정 공덕으로 이어지는 오피스 타운이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는 지역이 또 합정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인근에 바로 인근에 이제 여의도 국제금융타운이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젊은 직장인들이 합정도로 유입되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직장과 주거가 근접해 있는 합정동은 이제 직주 근접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젊은 직장인들이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20, 30대는 물론이고 30, 40대까지 유입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고의 강자로 떠오르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이런 업무타운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합정동 라고 할 수도 있고 또한 바로 한강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이제 최고의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합정동은 이제 한강을 아주 길게 끼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한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합정동이라고 한다면 근처에 이제 망원시장도 있고 또 홍대 경의선 숲길부터 한강까지 여러 가지 입지적인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의 개발 호재들은 어떤 걸 앞두고 있을지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합정동 하면 이제 다양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마포구청에서 합정동을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합정동 하면 이제 서울의 마지막 나면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저평가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개발 사업이 바로 합정 역세권 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합정 역세권 위주로 아주 이제 서울시에서 빠른 개발 사업을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역 주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합정역 하면 그만큼 이제 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역세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두 번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한강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강을 길게 끼고 있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합정동은 이제 서울시에서 빠르게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 또 합정역 한강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한강변의 개발 사업을 이제 거의 50정에서 70정으로 이제 개발 사업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건설회사에서 눈독 들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합정동은 바로 이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한 도심과 접근성이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합정동은 이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신속 통합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 또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한강을 끼고 있고 또한 역세권하고 바로 5분 거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한강변 개발뿐만 아니라 합정동은 또한 모아주택 개발 사업이나 가로주택 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합정동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바로 모아주택 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면서 또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도 합정동이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합정동은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멈춰 있던 한강변 개발이 아주 앞으로 빠르게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합정동 하면 또한 많은 한강변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강변 개발뿐만 아니라 모아주택 사업의 수혜지로도 꼽힐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마포구 합정동인데요. 예상되는 시세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변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네, 이제 본 다세주택은 바로 합정에서도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투룸 시세 분석해 보겠는데요. 총 이제 매매 가격은 5억 3,500만 원부터 6억 5천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세시 약 한 3억 5천만 원에서 한 4억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전세를 끼고 하면 실투자금 한 1억 8,500만 원에서 한 2억 5천만 원으로 바로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투룸 접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월세로 전환하시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 대출 약 한 3억 2천만 원 정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약 한 1억 8,500만 원 정도로 이제 매월 150만 원 정도 받으면서 또한 집가 상승이나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투룸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포구 합정동에 예상되는 시세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영준 이사님의 두 번째 정보 체크는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 앞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6억 9천만 원에서 7억 2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 용산구 원효로 4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번에 이제 만나보실 지역도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한강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산구 원효로 4가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넓은 투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용산구 하면 이제 뭐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용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용산역에서 도보 한 5분에서 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뭐 이제 용산역뿐만 아니라 서울역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탁월한 역세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용산구 하면 바로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 한 20분에서 30분까지 서울 시내 다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제 교통이 좋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는 지역이 바로 최근에 용산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원으로 4가 하면 이제 이런 교통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생활의 인프라까지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또 용산구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공원이 많이 접해 있기 때문에 생활의 쾌적함까지 또 더해지는 지역이 바로 원으로 4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으로 4가 하면 바로 인근에 이제 한강공원이 바로 접해 있으면서 또한 이제 효창공원이나 용산공원으로 이어지는 이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이 또 용산구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용산 이제 가족공원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의 남산공원까지도 연결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런 공원화가 아주 접해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생활의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용산구 하면 최근에 이제 대기업 본사들이 용산구로 유입되면서 젊은 직장인들이 계속해서 되는 지역이 또 용산구로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구 하면 이제 그동안 이제 낙후돼 있는 지역이 또 새로운 신개발지로 인하여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따로 용산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용산구 하면 최근에 이제 뭐 LG U+나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대기업 본사들이 용산구로 유입되면서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용산구 하면 이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최고의 입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용산구는 바로 뒤쪽에 이제 북한산과 앞쪽에 한강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입지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용산구는 단연 서울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앞쪽으로는 한강변을 끼고 있고 앞으로 회사들의 이주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장점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두고 있는 개발 호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요? 네, 용산구 하면 이제 전체가 개발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 캠퍼킴 부지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캠퍼킴 부지 개발에 이제 초고층 주상 복합 타운이 이제 들어설 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거기에 초고층 한 50정에서 60정 정도 들어서면 용산의 최고의 중심이 되고 또한 이런 랜드마크가 될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초고층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캠퍼킴 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용산구 하면 최근에 이제 유타운이나 뭐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 전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용문동 개발 사업과 또한 효창동 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한
또한 뭐 이제 이태원이나 한남 등 보강도로 이어지는 뉴타운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용산구는 전체가 이제 뉴타운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원으로 사가에 위치하고 있는 한강변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으로 사가하고 바로 인근에 뭐 용산 전자상가나 국제업무지구가 연계해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또한 이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초고층 주상복합이나 다양한 업무시설까지 들어서는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원으로 사가에서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개발 사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원으로 사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원으로 사가는 바로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원으로 사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용산구 하면 이제 그동안 이제 개발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된 지역이 바로 이제 기차역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기차역이 동서로 나눠져 있는 관계로 인하여 개발 사업이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용산역에서 서울역까지 철도를 지하 사업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용산역에서 서울역까지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면 그동안 동서로 나눠져 있던 지역이 바로 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새로운 신주거로 각광받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로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새로운 신주거지로 변하기 때문에 이제 강남 부분가는 용산구 개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철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용산구는 앞으로 이제 다양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강변 개발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분당선이 연결된다면 강남의 접근성까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시세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변 시세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요? 네, 용산구 이제 원으로 사가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투룸 시세 분석해 보겠는데요. 이제 용산구 하면 많은 이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또 용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으로 사가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투룸 매매가 분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총 매매가는 6억 9천만 원에서 7억 2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세시 약 한 2억 4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실투자금 바로 4억 5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으로 바로 원으로 사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투룸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월세로 전환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 대출 약 한 1억 6천만 원 정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바로 3억 원으로 바로 원으로 사가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투룸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150만 원씩 계속해서 따박따박 월세도 들어오면서 또한 원으로 사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득까지도 볼 수 있는 지역 바로 용산구 원으로 사가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투룸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용산구 원효로 4가에 예상되는 시세까지 알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입지적인 장점도 있고 투자 전략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3가지로 한번 잡아볼까요? 네, 용산구 하면 바로 이제 용산구 전체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이제 원으로 사가하면 이제 개발 사업이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용산구는 이제 최근에 이제 캠퍼킴 부지 개발로 초고층 주거 타운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랜드마크 주거 타운이 들어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용산구 하면 최근에 이제 용산구 하면 이제 최근에 이제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또한 원으로 사가부터 이제 용산역까지 뭐 원으로 사가 뭐 이제 전자상가를 연기하면서 이런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원으로 사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용산구 하면 바로 이제 지하철 지하 개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지하철이 지하로 들어가면 이제 새로운 신주거로 탈바꿈하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용산구 원효로 4가의 투자 포인트까지 잡아봤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전영준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전영준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